이번에는 국립창원대학교 박홍규 책임 교수님께서 첫 번째 소과제로서 지역산업체 연계형 제조혁신 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산업체 연계형 제조혁신 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박홍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길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노베이션 센터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차년도 주요 성과와 5차년도 추진 계획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제 앞에 소개한 거는 이제 공유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노베이션 센터는 그 공유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소속된 다른 여러 그 학과들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지역 산업체 수요 기반 제조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계 설계 해석, 이모빌리티, 지능 로봇 분야의 산학 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맞춤형 교육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긴데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또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을 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선순환 교육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을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따라서 이제 산업체 분들과 또는 그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짧게는 3일, 즉 단기 교육부터 이제 중장기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 다음에 액션 러닝 등 이제 혁신 교육법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뭐 경진 대회라든지 그 밖에 뭐 어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돼서 수상도 이제 받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체하고 이제 학생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교육 결과물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시제품이라든지 설계 도면 등등을 이제 또 기업체에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체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을 평가를 해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십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실무 역량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4차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인재 양성 파트에는 추진 목표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9회, 그 다음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670명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전공 역량 강화 교육이 13회 204명이 이제 학생들이 수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 12회 그 다음에 645명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이 1회 30명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프로그램들은 나중에 이제 5차년도 계획 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지역 혁신 및 기업 지원을 해서 이제 산업체와 그 다음에 학생들 간에 서로 이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시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남권 이모빌리티 경진 대회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결과로 이제 시제품이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학생 간의 네트워킹이 또 여러 차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된 거는 이제 요 밖에 전시도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동작도 한번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 성과로는 이제 동남권 이모빌리티 페스티벌과 지식재산 교육이 있겠습니다. 동남권 이모빌리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산업체와 학생들 간에 이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직접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이제 학생들이 또 나가고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팀 20명 중에서 2개 팀이 이제 특허 전략 수립 부분 장려상을 수상을 했는데, 저 상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뭐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요. 삼성에서 이제 제공한 특허 문제들을 특허 전략을 잘 수립해서 이제 상장까지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5차년도에도 계속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5차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로 이제 크게 대분류를 보게 되면은 인재 양성, 취창업 연계, 기업 지원, 산업 지역 혁신 이런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해서 다양한 비교 그룹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고, 이번에 목표치는 이제 프로그램의 19회, 그 다음에 참여 인원은 이제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창원대 학생들이 주축으로 돼 있어서 이제 경상대, 인제대, 경남대 학생들 두루두루 이제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이 참여하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 수상들, 그 다음에 또 취업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목표치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5명, 그 다음에 취업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노베이션 센터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이모빌리티 페스티벌과 같이 이제 기업 학생 네트워킹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도 이제 10건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선 필드 트립이라고 해서 이제 이모빌리티, 그 다음에 기계 설계 해석, 지능 로봇 분야, 이 아까 공유 전공들이죠. 그런 관련된 이제 전공들을 전시회 및 산업체 견학, 대회 참여 등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니까 각 학과에서 어떤 경진 대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겠다 하면은 이 필드 트립을 또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 측정 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라스에서 인정하는 국제 규격인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전기 자동차 대회를 진출을 하고 있는데, 대회를 가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 분야 5개 팀을 뽑아서 이제 재료비나 아니면 그런 활동비 등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카로스 동아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초경량 비행 장치, 뭐 드론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코딩 로봇 교육 등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학생들은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참가를 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나 환학 등등과 같이 이제 해서 기계 설계 교육, 그 다음에 뭐 산업용 로봇 운용, 인력 양성 등과 같은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경진 대회를 이제 창원대에서 계속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팀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이로봇 동아리도 이제 하고 있고요.
아이로봇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5개 팀인데 아마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개 팀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율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원 내 기업이죠. CTNS와 같이 2차 전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또 글로벌 역량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탐방 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팀들이 이제 뭐 지금 핀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일본 등등을 이제 가서 해외 또 문화들을 또 조사하고 뭐 그렇게 연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런 것들 이제 통해서 이제 수상, 취업 등등도 이제 저희 성과 목표로 이제 잡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동남권 이모빌리티 경진 대회를 통해서 시제품 개발하는 것도 이제 또 성과 목표에 잡았습니다. 네, 4차년도 아까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업 학생 네트워킹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마도 이제 링크 사업단이랑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업단이랑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 간 연계 방안도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도 많이 구축되어 있던 이제 기자재들, 인프라들 이런 것들도 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학생들의 이제 역량이 강화된 그런 것들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성과 확산 방안도 더 마련을 해서 이제 뭐 사업단 SNS라든지 와글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비단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경남대, 인제대, 그 다음에 경상대 등등 다 타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이노베이션 센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발표 잘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 경남 스마트 제조 분야의 기술 인재 또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또 그간의 고민들과 또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지역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우리 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또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발표해 주신 우리 박형규 센터장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과 발표입니다. 이번에는 국립창원대학교 이명현 책임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소과제 고교대학 연계형 특화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소과제 이 발표를 맡은 이명현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MTC하고 AI 부분입니다. 발표 순서는 기본 개요하고 4차년도 MTC AI 부분에 대한 주요 성과 그리고 5차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총장님 자료, 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GRDP 부분이 지자체 17개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하위에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 지표를 볼 때에는 GNP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GDP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GRDP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경제 성장 수준을 볼 때는 GDP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GNP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 국내 전체 생산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수치로 나타낸 걸 GNP라 합니다. GDP는 국내입니다. 해외 부분에 우리나라가 공장을 세워서 생산한 부분은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GRDP는 뭐냐면은 그걸 더 세분화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생산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게 GRDP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 시점에서는 경남이 이제 GRDP가
굉장히 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자료들은 너무나 하위로 처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시사하는 부분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대처했는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다음 달 4월 달이면은 창원 산단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창원 산단은 국가 산단이고 주변에 보면은 지방 산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축은 국가 산단 쪽이니까 국가 산단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요 추진 배경 필요성에서 제가 약간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GRDP 부분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면은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 한 6, 7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창원 국가 산단에 대한 그 재구조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첨단화하고 시대에 맞게끔 발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공장을 스마트 공장을 움직이는 인력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력들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이 구축됐지만은 스마트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 생산을 하면 좀 뭐하지만 교육을 시킬 건가, 교육을 시키고 또 더 고도화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의 그 기본 목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이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이제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그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대역이 아닌 플랫폼을 구축해서 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역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 부분이 3번이 어찌 보면 경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3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을 보면 추진 배경은 이제 이 창원 국가산단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이고 거기에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원 국가산단은 1974년 4월부터 공장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으로 보면 1670만 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있는 입주 기업들은 한 2,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대부분이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있는 경남에 있는 그 지역들의 일반 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 창원 국가산단을 서포트하는 그런 그 산단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원 국가산단을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원 국가산단의 스마트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을 빨리 배출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교육 기관도 없을 뿐더러 교육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서 조금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필요성은 보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산업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미스매칭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 공장에 맞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력 이 적기에 공급이 됨으로써 어쨌든 그 해결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밀착형 교육 과정의 개편 필요성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교육 현장하고 산업 현장이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장은 산업 현장의 전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요 필요성을 좀 넣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AI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교육 기관이라든지 교육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 대학에서 조금 이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일조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추진을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하고 협업 체계를 보면은 이제 그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위해서는 이제 강의장도 구축을 했고요, 실습 공간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맞춤형 장비도 도입을 저희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차별화를 통해서 차별화는 이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장의 실무진들이 교육에 투입이 됨으로써 현실성이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이 나눠져 있던 부분들을 연계를 좀 했다. 이 교육의 그 질적 고도화를 좀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도 이제 PBL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어떤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현장 교육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특성 분야 간에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가 주축이 돼서 저희들 그 4개 대학하고 해성 DS를 포함해서 8개 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원 문성대학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AI 부분을 보시면은 AI 교육 과목 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기회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어쨌든 교육기회를 좀 지원했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사실 이 창원도 부족하지만은 그 외를 벗어났을 때는 더 이 소외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용 실습장 이런 부분을 운용을 함으로써 조금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운용과 이제 프로그램 개발인데, 프로그램 개발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서 교사들이 이와 같은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 나중에 설명될 때 보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활용도 좀 개발됐던 컨텐츠 활용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주관이 돼서 김해 가요고등학교를 포함해서 4개 고등학교에서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연계 교육은 2건에 1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기업 연계 교육은 저희들 그 창원 공고를 포함해서 이 2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업 그 아카데미 쪽에서는 저희들 그 AI 쪽에 근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테크니션 센터 교육 운영 부분은 저희들 그 위탁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암공대에서 10명, 동국과기대에서 14명이 참여를 해서 전부 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문대학교 고교 학점제 운용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그 연암공대에서 39명, 그 동국과기대에서 30명, 그 다음에 성강대에서 22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인업에서는 이제 인성교육하고 금융교육을 조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전문화된 교육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인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강인 선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인성이거든요. 금융 부분도 결국은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한 번 투자를 잘못하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성과 금융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일단 진행을 했고, 올해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엔지니어 교육과정 부분을 보면 14건에 어쨌든 202명이 참여를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국과기대하고 연암공대, 그다음에 한국성강대학 쪽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부분은 각 저희들 대학에 있는 그 거제대학교, 성강기대학교, 동원과기대, 연암공대 이런 4개 대학에서 산학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그 프로그램 지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참여하는 그 교사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하다 이래 싶어서 이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인력 양성은 창원 기공 쪽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스마트 팩토리 AI 기술 활용 부분은 그 경남 로봇고등학교 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은 그 4차년도 정량 지표입니다. 그 취업 실적은 이제 저희들 1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20명이 취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약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취업을 더 하면은 굉장히 조금 늘어갈 걸로 그래 보입니다. 나머지 인재 양성 쪽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목표가 다 오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표 성과를 보면은요, 그 인호업 아카데미 교육에서는 이제 인성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그 우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 고교 대학 연계 운영 교육 운영 쪽에서는 보면 디자인 싱킹 부분, 그다음에 전문학사 고교 전문학사 멘토 해외 연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의 그 교육 부분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그 AI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고교 학점제 이수는 저희들 그 10명 목표에 20명이 이렇게 수료를 해서 목표를 초과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김해 가야고등학교하고 창원 대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상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항공편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전체적으로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398명이 참여를 해서 이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로봇 마인드스톰은 이제 17명이 수료를 했는데 요거는 창원대학교 과학영재원 정보반에서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김해 AI 교육 프로그램은 김해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협력고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김해여고, 창원대암고, 마산 용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교사 연수 프로그램 부분들은 이제 창원연수원하고 양산연수원에서 1, 2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41명, 35명씩 교육을 수료 이수했습니다. 찾아가는 그 AI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 캠프도 저희들 조금 이렇게 원격지 소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요 1, 2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17명, 115명을 교육 진행했습니다. 그 작은 학교 농어촌 교육 프로그램 이 부분은 진행했던 부분들은 이게 소외 부분은 사실 이게 역내에도 소외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 외에까지 저희들 신경 썼던 부분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AI 주니어 프로그램 2차 시범 교육은 이제 경남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시범 교육 운영을 통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저희들 그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AI 그 로봇 해커톤 대회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경남고등학교 대상 AI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로봇 마스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 대회였습니다. 국내 대회를 통해서 이제 우수 학교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 보면은 창원 과고 우선, 그다음에 삼성자 고등 중학교 준우승, 경남 어북고 3등 이래 했는데 이 부분들이 국외의 그 국제 대회
출전해서 똑같이 이제 수상을 함으로써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부분에 대한 정량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안을 제작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인데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목표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도 이제 10명인데 20명을 통해 배출해서 어쨌든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가요고등학교하고 창원대학고등학교에서 일단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100명 목표에 398명이 수료를 함으로써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로봇 그 마인드스톰 운영을 포함해서 이 과정을 포함해서 9개의 과정이 운영 등을 해서 398명의 어떤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우수 사례를 AI 부분에 대한 우수 사례를 조금 보면은요, 경남고등학교 AI 로봇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경남 지역의 그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서 극복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어쨌든 계획이 수립되고 공유를 통해서 4차 미래 인재를 육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계속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로보마스터 교육 운영 및 국내 국제대회 참가 지원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보고드렸던 창원과고하고 삼정자 중학교, 그다음에 로봇 고등학교 대회 등이 참여를 해서 각각 수상을 해서 교육의 효과성이 굉장히 있었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 이제 5차년도 추진 계획인데, 정량적 목표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 4차년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저희들 목표를 잡았고요. 그 달성 방안은 저희들이 이 5분에 그 저희들 성과 공유를 하면서 이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할 것이고, 조금 그 좋았던 부분들은 더 개선을 해서 내년에도 5차년 마지막도 잘 그 실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일정표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그 기업 연계라든지 일반고 특성화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부분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과 확산 방안인데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아마 내실을 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실 없는 부분을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실을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아무리 잘해도 또 홍보가 없으면은 확산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성과 확산은 이제 교육 기회를 어쨌든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취업 기회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취업 부분도 좀 연계를 해야 된다. 계속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 기간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과 고교 대학과의 어떤 협력 체계도 계속 구축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학생 모집 홍보 채널도 지금은 뭐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쪽으로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들은 뭐 내용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저희들이 그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했지만은 조금 더 5차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들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명현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고교 그리고 대학 연계를 통해서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 또 진학, 고교 학점제 등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의 주요 성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과
또 우수사례 확산에 대해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제대학교 김홍섭 책임 교수님께서 세 번째 과제 기업 연계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불가피한 출장으로 인해서 오늘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 번째 과제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소과제 1-1-3 기업 연계 인력 매칭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과제 책임자 인제대학교 김홍섭 교수입니다. 먼저 본 성과 공유회 때 제가 해외 출장 관계로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아무쪼록 본 성과 공유회 때 사업단의 주요 성과들이 잘 발표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기본 개요, 4차년도 주요 성과, 5차년도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의 주요 사업 목적이 지역의 우수 기업체로 지역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울산, 경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하고 인력풀에 취업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 전략을 3개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 연계 인력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인력 매칭 플랫폼 홈페이지를 iUSG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참여하는 대학, 전문대학 특성하고 인력풀을 구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지역대학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먼저 AI 선급 취업 솔루션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이력서 및 자격소개서에 대한 첨삭 지도와 홈페이지 업로드를 수행하겠습니다. 지역의 협업기업에 해당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이런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협업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및 장단기 인턴십을 수행하고 그에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채용 박람회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차년도 협업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LG전자의 6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차년도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대비 추진 실적으로 먼저 인재 양성 및 취업 취창업 연계에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프로그램 수는 9건, 참여 학생 수를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차년도에서는 9건 237명의 저희가 실적을 달성해서 각각 달성률이 100%, 1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 멘토링 및 컨설팅 실적에서도 프로그램 수 5건, 참여 학생 수 5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차년도에 저희가 각각 30건, 30명을 달성해서 달성률이 6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창업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기업체 연계로 저희가 LG전자, 사면, 그다음에 한국항공서비스, 하나정밀기계, 스타리온, SK오션플레이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참여기업 취업 연계 4건, 참여학생 수 4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차년도에 10건 68명의 실적을 달성해서 각각 달성률이 225%, 1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협업형 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LG전자 외에 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은 7건, 참여 학생 수는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차년도 현재 저희가 12건 105명의 실적을 달성해서 각각 달성률이 171%, 2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 콘서트 및 직무 채용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건수 2건, 참여 학생 수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각각 2건 761명의 실적을 달성해서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100%, 다음에 참여 학생 수는 15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진들은 저희가 직무방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에서도 저희가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5명의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은 116%에 달하고 있고, 이런 기업체하고 이런 기업체 임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비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해서 현재 다음과 같은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요 해당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5천년도에 역량 강화 쪽의 프로그램을 짜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연계 부분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운영에 대한 분석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측은 저희가 LG전자의 대표 기업인 LG전자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 그림은 주요 협업기업에 해당하는 전체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를 보면 1차년도에 2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해서 12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채용해 저희가 실적을 거두는데, 4차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53명의 학생들이 인턴십을 해서 그 중에 38명의 학생들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턴십은 265%, 다음에 채용은 316%로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협업기업에서도 결과를 좀 보여주면 1차년도에는 협업기업에 20명의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달성해서 그 중에 12명이 채용을 했는데, 4차년도에 들어와서는 보시는 것처럼 105명의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 중에 68명이 학생들이 채용이 되는데, 각각 인턴십은 525%, 다음에 채용은 566%로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협업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이런 LG전자나 협업기업으로 해서 현장 실습을 잘 수행하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취업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어서 본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대학의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우수 기업으로 이런 취업이 좀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질 수 있어서 본 사업의 어떤 목적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차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적 목표로 먼저 인재 양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가 4차년도에 200명에서 5차년도에는 2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창업 연계에서도 기업 협업형 인턴십을 저희가 4차년도에서는 50명에서 55명, 다음에 취업 콘서트 및 직무 채용 박람회에서도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진로 및 취업 로드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LG 트레 및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참여 대상자는 플랫폼 사업의 2회 이상 참여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과제에서 핵심 분야의 연계를 위해서 각 대학의 자발적인 취업 역량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취업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 동아리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진로 및 직무교육이라든가 입사 서류 지도, 그다음에 면접 지도, 마지막으로 멘토링 및 직무 박람회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 역량들이 개선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확산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기업 정보 소통의 장인 IUSG 홈페이지를 통해서 USD 졸업생들하고 현재 참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멘토링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다음에 현재 인턴십, 현장십에 참여하고 있던 학생들의 어떤 채용
결과나 이런 것들이 현재 참여 학생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홈페이지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취업장려금 지원제도를 공고한다든가 이런 마일리지 제도를 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아무쪼록 5차년도에서 본사업단의 주요 성과들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또 발표해 주신 우리 김용섭 교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취업 연계와 또 인재 공급 플랫폼으로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현재 수행해 나가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또 지역 정주라는 성과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 사회 공헌과 함께 지역사회 가치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립창원대학교 조영태 책임 교수님께서 네 번째 과제 우리 스마트 제조 혁신선도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 주셨고요. 발표는 또 함께하고 계시는 국립창원대학교 김석 교수님께서 직접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석입니다. 조영태 교수님이 올라오시길 기대하시던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눈빛을 보니까 저는 마지막 발표자의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빠른 맛있는 점심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 제조 혁신 선도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이라는 거창한 긴 제목이 있습니다. 뭐 소과제 4번에 대해서 할 텐데 사실 오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고 제가 솔직히 느낀 점을 하나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팬시한 기술, 스마트한 기술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사실은 느끼는 점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중요해서 그 인력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일을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소과제 4번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줬는지 줄 수 있는지 사실 그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주려고 열심히 푸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위주로만 보여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글은 보고서나 여기 다른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네, 넘어갑니다. 뭐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가 사실 중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거는 제조의 미래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학생들 사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를 만들어주고 뭐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경남에서 아마 첨단 분야로 학생 증원을 받은 건 처음일 겁니다. 제가 10명의 더 학생을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거를 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융합 전공 학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과정 대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발표해드릴 내용은 이 학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세미나도 운영을 했지만 이 세미나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대신에 주안점은 이겁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 세미나를 기획을 했고 많은 학계에 계신, 아니면 산학계에 계신, 그 다음에 연구소에 계신 많은 연사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은 이렇게 실제 실습할 수 있게 잘 구축을 해놨고요. 네, 또 이 AR, VR 교육 같은 경우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좀 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CAD,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축된 시설에서 열심히 교육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기연구원에 저희 실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설치된 로보틱스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연도에는 실제 이 교과, 비교과, 특강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수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과 운영, 그 다음에 제조융합 세미나 운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실제 이 뭐 해외 연수 그리고 특히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이 사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국내적으로 이 캐드 경진대회를 다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좀 푸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푸시를 했는데 다행히 이 푸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물론 학생들을 푸시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나가는 애들도 힘들었을 텐데 뭐 힘들지만 결과는 좋았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이런 이 북유럽에 있는 즉 제조 혁신 그리고 AR, VR 기술에 관련 디지털 기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인데 실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국가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나라의 GDP나 이런 걸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을 때 너무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느꼈는데 이렇게 이 지금 기업들이 사진 한 장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닙니다. 실제 일주일 동안 이 많은 기관을 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녀서 사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듣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도 많은 경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하진 않겠고요. 대신에 많은 경험을 쌓고 왔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니까 알겠더라.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저도 느꼈습니다. 저도 느끼고 왔고, 그래서 다음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걸 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전거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5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세하게 쓰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걸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고민을 통해서 더 많은 푸시를 할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더 많이 푸시해가지고 남는 게 있다면 그게 훨씬 우리 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이렇게 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스마트 제조 기반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스마트 제조 우리 4IR 융합 교육과 PBL 또 기술 지원 분야의 주요 성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제조 혁신을 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또 공급하여 기술 선도 거점을 구축하고자 하는 힘찬 발걸음을 계속해서 응원하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석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 내내 오늘 총 5 분야에 걸쳐서 많은 또 성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전 시간 내내 끝까지 자리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내비분들은 직원분들의 안내가 조금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잠시 대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행사 순서 2부는요. 우리 오후 1시 10분부터 이곳에서 USG 공유대학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즐거운 오찬 식사 하시고 잠시 후 오후 1시까지 이 자리 다시 채워주시면 2부 행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